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케입니다. 이전 상승 대돌림 위에 세계 파동이 얼추 나왔다. 다만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건 매물대 라인이 있었죠. 그 매물대 라인이 이탈하게 된다면 이 저점을 깨는 순간 러닝 플레이나 이스템 플레이가 지금 당장에 이 자리에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어디까지 떨어지면 충분히 또 롱 자리가 나와요. 그 자리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소파동, 요 파동에 대한 카운팅이 필요합니다. 이전 파동은 카운팅을 했었죠. W고 X고 Y 파동인 세개 파동을 만들었다. 그 세개 파동을 만들었다는 건 최소한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만들 거고, 그 이외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Y 파동이 세개 파동이 나올 때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왜냐? 내려오는 건 복합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333 파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임펄시브한 파동이 나올 수 없고, 여기 또한 시작 파동이 임펄스가 없어요. 그 말은 즉 얘도 3파동 카운팅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5파동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5파동을 만들려면 뭐 엔딩 나거나 말고는 힘듭니다. 근데 지금 당장 엔딩 나오기도 쉽지 않은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점이 끝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4시간 봉부터 쭈루룩 내려올 거예요. 이전 그러니까 22년부터 저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 파동에 대한 지금 하락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더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끝나고 이제 다시 또 올라가는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다시 짚고 넘어간다면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승은 단독적으로 얘는 임펄스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소파동상으로 보더라도 얘가 5파동 카운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승할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엘리엇 파동에선 이 하나의 파동을 상승 하락을 연속적으로 만드는 엔딩 다이고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엔딩 다이고날이 아직 유효하다. 즉 이 상승은 하나의 1파동이고 지금 만약에 내리더라도 이건 2파동으로 작용하고 그 이후에 다시 3파동, 전고점을 넘기는 3파동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3파동 이후에 되돌림 다시 올라가는 4, 5파동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웨지 형태의 상승 패턴을 만드는 게 엔딩 다이고날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사서 계속 모아가면 되냐? 라고 하기에는 그 하락폭이 매우 큽니다. 이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전 최대치가 한 3만 불 보고 있는데, 이 3만 불까지 무조건 올 거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여태까지 카운팅하는 데 있어서 엔딩 다이고날을 만드는 이런 카운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적정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진 도달해야 된다라는 게 대략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절대 법칙은 아니지만 만약에 많이 내린다면 그 라인까지 보고 있고, 지금 당장 내릴 거냐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다. 바로 오는 건 아니에요. 바로 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 목적인 전체 카운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다시 고점을 넘기지 못한다는 건 하락장의 시작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하락으로 전체 되돌림을 만들고 그에 따른 다시 3파를 올라가는 하나의 되돌림일 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레인지, 길이도 그렇고 전반적인 사이클 자체가 길어요. 앞으로 몇 년간 움직일 파동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막 고민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는 머릿속에 이게 내려오더라도 엔딩의 하나의 조정 파동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연장 파동이라면, 지금이 고점을 다시 넘길 거라면 이러한 가정을 한번 해봐야 돼요. 즉 이전 상승했던 파동이 세 파동이 완료가 됐고, 하나 둘 세 개 긴 되돌림 이후에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파동이 끝난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엘리엇에서 얘기하는 연장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고점을 만들었지만 그게 다시 추가적인 연장으로 한 번 더 고점을 올라가면서 WXY 파동인 세계 파동을 다시 만드는 역할, 이러한 부분들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연장 파동이 나온다면 앞파동에 대한 확장값으로 최소한 어디까지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만큼의 상승이 남아 있다면 최소한 이 앞파동에 대한 되돌림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날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고점부터 어디까지 우린 열어둬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 라인까지는 열어둘 필요가 있겠죠. 87,900 라인까지는 혹 내려올 수 있다. 반등하더라도 내려올 수 있다 라는 거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은 하자. 그러기에는 지금 당장 봤을 땐 크게 떨어지면 10,000불 이상,
2만 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레인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당장 롱타기에는 손절 라인이 매우 길기 때문에 청산이 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대략적인 매물대로 확인하고 그리고 소파동에서 롱과 숏을 진입하면서 어떻게 잃지 않는 매매로 또는 잃더라도 적게 잃는 방향성을 갖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진 상승 다이버스가 유지 중에 있다. 즉, 요 라인까지 한 8만 후반까지는 상다가 유지된다. 근데 반등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복마감을 한다라고만 하락 상승 다이버스가 사라집니다. 그 말은 즉 지금 언저리쯤에 복마감을 하거나 또는 얼추 만들고 이젠 반등할 때가 됐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쭉 내려서 여기서 꼬리 만드는 것까진 가능한데 여기까지 내리게 되면 복마감을 한다는 뜻이어서 이 언저리 지금 못해도 한 9만대 안에서는 복마감을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조금 더 떨어지면은 하락 상승 다이버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9만 따지면 9만 한 3천까지는 보입니다. 내려와도 돼요. 근데 9만 3천을 지키지 못하면 상승 다이버스가 사라진다. 4시간 봉상 상단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추가적인 하락으로 상단을 만들 때까지 반등하더라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예견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는 건 지금 당장 43,000에서부터 지금 라인 44,000 이 라인에서는 반등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반등에 있어서 여기서 무조건 반등할 거냐라기보단 지킨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롱을 진입해 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한파동, 되돌림이 한파동. 이렇게 카운팅이 됐을 때 이 W에 대한 확장 값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 저점부터 고점까지 하나의 파동이고 그에 따른 연장 파동이었을 때 이게 지금 하락을 만들었을 때 1.272 라인, 지금 1.272 라인부터 1.382 라인이 매물대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앞에 메이저 W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되돌림 하락이니까. 그랬을 때 최고점부터에 대한 하락분을 확인을 해봤을 때 1.272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하방 이탈을 했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연장 파동이 가능하겠구나. 그러면 1.382 라인 이 구간과 또는 1.618 라인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라인이죠. Y에 대한 전체 되돌림 382 0.5 구간이에요. 이 자리가. 그래서 연장 파동, 즉 여기서 반등을 약반등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땐 이 자리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봉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 언저리에서는 좀 복마감을 어느 정도 해주고 반등을 해준다면 익절을 좀 해야 된다. 왜냐면 이미 4시간봉 이하는 상승 다이버스가 사라져요. 상승 다이버스가 사라진다는 건 추가적인 하락이 반등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서 상단을 만들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자리 내려왔을 때 이렇게 상단가 걸릴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파동을 만들 거고요. 그 구간까지 우리는 열어둬야 된다. 그 구간이 아까 8만 8천 라인에서 8만 7만 8천 라인 이 안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시간봉을 확인했을 때 소파동의 상승 다이버스는 사라졌어요. 이렇게는 사라졌는데 이전 저점 있죠. 이전 저점을 돌파는 했는데 여기 보시면 RSI가 아직까지 이전 저점만큼 내려오지 않았어요. 여기에요.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는 내려오지 못했다. 상승 다이버스죠. 그러면 단기적인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 다만 그 구간은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TP를 빨리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다. 날봉 4시간봉, 1시간봉으로 쭉 내려오면서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그래서 저 또한 지금 현재 롱을 진입해 있다. 롱을 진입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내려오더라도 요만큼까지는 좀 진입해 볼 생각이에요. 추가적인 생각이 있는데 일단 롱을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 평단이 지금 평단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전 내려왔을 때 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전에 요때 진입한 것 같아요. 요때 이때 진입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긴 했는데 다시 빠지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 포지션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최고점 숏은 아직 들고 있습니다. 125K에서 아직 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진입해 있는 구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롱을 진입해 있다. 한 번 더 떨어지더라도 추가적인 진입을 할 예정이고요. 뭐 여기서 무조건 올라갈 거다라고 하고 진입한다기보다는 일단 그 방송 전에 좀 자리가 보여서 단기적인 반등이 있을 자리로 보여서 진입은 했다. 다만 지금 제 평단을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약 손해 중이죠. 요만큼. 근데 추가적인 하락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상단가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노려보고 있습니다. 다만 돌파된다 그러면 과감히 잘라낼 거예요. 왜냐,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 이 자리까지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기에는 손절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포지션은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와, 그리고 지금 당장 포지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확장을 보면서 이전 저점까지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저점. 두 군데에서 롱을 진입했었습니다. 두 군데인 첫 번째 이 구간 1.382 구간이기도 하고 이전 저점을 깨는 구간.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은 있었는데 본절로 나와졌고, 그리고 다시 한번 진입한 구간이 방금 요 자리잖아요. 여기서 진입한 근거는 이 213까지 원래 좀 기다렸다가 매매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반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213 주지 않고 반등해서 올라가면 롱을 좀 놓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미리 진입한 면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매물대니까. 그뿐만 아니라 제가 깜프에서 미리 매물대 라인들을 말씀드렸어요. 최소한 이 자리 왔을 때 상다가 걸리는지 보고 롱을 진입하는 게 좋다라고 했던 라인이 있어요. 92.6K부터 96.1K 언저리 부분에 오면 상다가 걸리는지 보고 단기적인 상승들을 먹을 수 있다. 이 매물대부터 롱을 이제 슬슬 진입할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는 또 밑에 매물대들이 있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까지 왔을 때 슬슬 진입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여기서 진입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기다리면 이 구간이 공통적인 구간이어서 이만큼까지 내려오게 되면 롱을 원래 이 자리부터 진입하는 게 좋긴 합니다. 손절 라인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요거 깨지면 다음까지 오는 거예요. 그냥 손절 라인이 좀 타이트한 부분이 있죠. 이 자리 오면 공통적인 매물대다. 여기랑 일자로 돌파하면 안 돼요. 반등은 무조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매매하기 수월합니다. 그럼 요만큼 TP 아까 전에 빠르게 가져가야 된다고 했었죠. 이 자리에서 만약 반등을 하게 만들면 TP를 빠르게 가져가고 추가적인 하락 봐야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 방에 돌파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 자리 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자리 온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길게 행보할 겁니다. V자 반등보다는 길게 행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러면 알트들이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서 패닉셀을 만들어내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어차피 되돌림 숏을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숏을 진입해 있으신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 숏 진입하기에는 손익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최소한 손익비가 좋은 자리는 지금 롱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미 숏 자리는 다 지나갔어요. 근데 숏이 없다 하면 지금 당장의 손익비가 좋은 건 롱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깨지면서부터는 이거 이제 숏 봐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어차피 인생 숏 타야 되는 라인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숏 지금 들고 있잖아요. 125.5의 숏을 들고 있어요. 거의 최고점의 숏을 들고 있는데 그것 또한 고점 오면 어차피 여기서는 더 크게 상승하는 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 저는 크게 손절할 거다 아마. 인생 숏자리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숏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구간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롱을 좀 진입해서 그거를 좀 만회해보는 매매 전략을 세울 뿐인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롱 타기는 좀 불안하지 않나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단기적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첨하고 나서 도미넌스랑 이더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5명 어느 분에게 갈지. 슛. 과연 누구한테 갈까? 김진수님, 나야나님, 스네치님,
스칸님, 맨발로 곱신곱신님 축하드립니다.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네. 신기하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라이브 방송 때도 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멤버십 영상은 메인 화면이에요. 메인에 보시면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재생 목록을 좀 수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 연도별로 할게요. 예를 들어 뭐 19년도, 20년도, 뭐 21년도, 22년도 뭐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해서도 쭈루룩 해놓을 예정이거든요. 멤버십 포함되시는 분들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멤버십 누르면 자기가 어떤 멤버십인지 나와요. 내가 어떤 멤버십을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지 회원 전용이 어떤 것들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깐부분들은 꼭 디스코드 들어오셔서 깐부 신청하셔야 돼요. 디스코드 깐부 채널이 따로 있어요. 그럼 거기서 깐부 수다, 뭐 간점방, 그리고 뭐 영상 보는 순서라든지 자료 내에서는 뭐 피보나치를 제가 어떤 걸 쓰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뭐 PDF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레이블 뭐 방식이라든지 뭐 패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도 한번 볼까요? 그 전에 도미넌스 보고요. 이럴 때 안에 한 번 더 들어올 거고 그 위에 하락이 있어서 이 하락 만드는데 알트가 펌핑 하고 알트 펌핑이 끝났습니다. 그 위에 지금 비트 하락이 있어서 알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다면 저는 비트가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봐요. 자, 여기까지 오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작성해 주시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경바